설명하는데요. 죄송한데 오늘 노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하고 용지밖에 없으신데 아무것도 없죠. 어제도 설명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쓰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한테 그러죠. 왜냐면 단어를 눈으로만 보고 배우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의 자료를 별도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니 사실은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오픈하는 거 아니냐. 재원생들과 비재원생의 차별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무 퍼준다. 라고 해서 컴플레인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설명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들어가서 또 욕을 한 바가지 먹을 것 같다. 예, 오늘은 조금 이제 자료를 다 화면에 담았습니다. 대신에 하시는 거를 잘 들으시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료집을 저희가 추가로 이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제 저희 화요일날 설명이 됐잖아요. 설명이 끝나고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뭔가 리액션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겠지만 리액션이 없으시면 굉장히 이제 서툴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뛰어나다면 저도 이제 미천 다 터는 거고요. 예, 반응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이게 쓸만했다 싶으시면 여러분의 힘을 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고 쓸만했다 그러면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그러면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오늘 설명회가 특목고 상세 입시한 설명입니다. 올해부터 입시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차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학교 관계자들한테 다 여쭤봐도요. 문제가 우리도 어떻게 뽑을지 몰라. 그만 좀 물어봐. 그러고 계십니다. 그쵸? 미치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 길을 찾아야 되길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외고냐, 국제고냐, 자사고냐 특히 중3 애들 같은 경우 지금 선택하실 때 우리 애가 문과 성향인 거는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과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자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국제고나 외고는 아예 이과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작을 하려면 자, 고등학교 선택하신 이유가 솔직하게 대입이잖아요. 대입에 대해서 깊게는 안 들어갈 거지만 대충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입학에서 현재 6가지 방식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나오는 게 정부에서 제시한 게 6가지입니다. 여기서 실기는 보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체능 관련한 아이일 거고요. 영어 실기나 수학 실기나 이제 특기자들이죠. 있긴 하지만 과학 특기자들은 과거 거고요. 외국어 특기자들은 살다 온 애들이거나 외국어 영역 점수가 굉장히 높은 애들 거니까 여기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기가 쉽지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바뀌었네요. 좀 교과 종합 학생부를 쓰는 게 2가지가 있고요. 논술 보는 게 있고요.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할 거냐, 논술이냐, 학생부냐,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치르고 있는 고등학교의 자기주도 입학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서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저 아이들처럼 똑같이 내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활동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와 추천서, 그 다음 면접까지 치르는 게 지금 특목고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대입 중에서는 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과 교과와 차이는 교과는 쉽게 말하면 내신입니다. 내신은 특목고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교 1, 2, 3등 교정 추천 받을 수 있는 아이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해당되는 아이는 그 길뿐입니다. 엊그저께 설명해 드리셨으면 아시겠지만 서울대에 보내는 학교 숫자가 한 2,900개, 한 3,000개 좀 안 되는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 합격자를 내고 있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800여 개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털고 나면 실제로 200여 개 학교밖에 못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자님을 다 떼고 나면. 서울대 입학생을 보낸 학교가 근처 지역에서 한 4, 5개 학교 중에 한 군데만 서울대 플래카드를 보내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은 우리 애가 가서 전교 1등 할 거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교 1등하면 뭐 연대나 고대 추천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전교 1등이 아량이 넓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서울대 추천서 한 장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교 1등한테 줘요. 걔거 서울대 줬으니까 전교 2등하고 3등한테는 연대 주고 뭐 4등, 5등한테 이제 고대를 주면 좋은데 전교 1등 아버지가 난리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나 연대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고대 추천서도 받아야 된다. 왜? 얘가 서울대 국지관법이거든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내가 알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1등이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전교 1등이 안 내려오겠다고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못 줍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대입에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른 학교들이 전체 대학교에서 28.9% 정도가 종합전형을 치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죠. 상위 한 15개 정도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71.9%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다수 학생을 뽑습니다. 심지어 교대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0% 선발하는 데들이 대다수입니다. 몇 한두 개가 빼고요. 공수교대가 빼고는 나머지 교대조차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무슨 얘기냐면 성적도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두 가지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지금 입시에서 대두가 되고 있고 저게 인원수가 제일 많아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단 보는 게 성적 보잖아요. 성적 말고 다른 걸 보는데 다른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만 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자소서를 통해서 추가하긴 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거기 독설이 있을 거고 공사도 있을 거고 반장부가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볼 때 너 꿈이 뭐야? 뭐 이런 거 당연히 면접 보겠죠.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성적이야 딱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성적이 아닌 비교과를 도대체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과연 면접관들은 그 중에서도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대학교 입학판단관 198명한테 이제 대교협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더 쳐주실 겁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통 진로 희망이 일단 중요하다고 하신 분이 198명 중에 170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고등학교 적용하자면 고등학교 자격증 인증 안 보니까 해당 없겠죠. 그 다음에 수상경력. 지금 수상경력 특목고에서 안 보니까 이거 해당 없겠죠. 그 다음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이죠. 자, 근데 중학교는 사실 동아리가 애들이 가위바위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별할 게 없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정말 요새 중요해요. 자, 자격증 인증 따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렇죠? 수상경력은 학교에서 상타는 애들이 보통 상위 4%, 5%대에서는 이걸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고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담임선생님 적어주신 코멘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독서, 진로, 봉사, 자율, 출변인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가 저 뒤쪽에 있는 이유가 자율활동은 학교 행사에 참여한 것들을 대다수 얘기합니다. 수련회, 뭐 입학식, 무슨 교육 이런 건데 이 자율활동에 특별한 게 들어가는 경우가 반장, 부반장, 회장 같은 임원활동도 자율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게 있는 아이는 자율활동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쓰여지게 될 거고 그렇게 특별한 걸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반 아이들이 다 참여한 거 같이 참여한 거에서 끝나버리니까 의미가 크게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자, 이 순서를 잘 보시면은 주의하실 게 뭐냐면 특목고에 있는 전형도 대입 전형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목고에서도 아이들을 평가할 때 일단은 진로 희망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자, 지금 자기주도학습 전형 문제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제 너의 뭐를 쓰라고 할 때 학교 특성과 연계하여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써라라고 하는 그 지문이 있죠. 문제 첫 번째 자기주도 중에 예를 들면 그게 이쪽입니다. 너 장래희망하고 생각을 해서 그거하고 연결이 좀 해서 우리 학교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니? 라고 이런 식이죠. 그런 쪽일 거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에서 큰 의미를 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계 있다고 한다면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합의견이 겁니다. 그럼 우리는 특목고로 따지면 일단은 장래 희망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뚜렷한가 연구하고요. 그 다음 담임 선생님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에서 자소서에 많이 빠져나와 있지만 아이들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독서 같은 경우 생각보다 중요해서
올해 독서를 실제 자소서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서는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면접 볼 때 배경식 자료로 활용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것들이 봉사나 자율인데, 봉사 자율을 합치시면, 이게 인성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학급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급식 도움이나 뭐 또래 도움이나 뭔가 이제 학급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 거, 이런 거 플러스 봉사활동이 인성이죠. 저 두 가지가 인성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사항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대입을 확인하면 저희가 고등학교 면접관들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특목고 부장하고 관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강연하신 분이 누구냐면 서울대 입학처 담당관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처 담당관이 서울대 입학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합니다라고 강연을 한 거를 특목고 관계자가 다 열심히 받아 적고 드린 겁니다. 왜?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동아리 활동이 지금 대학에서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그래서 특목고가 대입 실적이 좋은 이유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고교 유형별 동아리 참여비를 보시면요, 특목고는 102%, 자사고 77%, 일반고가 55%입니다. 특목고를 들어보면 정규 동아리 하나 하고요, 비정규 동아리 하나 하고요, 개별 동아리 하나 하고 보통 이제 2개, 3개 합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외국 국적어보다 동상고가 동아리 개수가 적긴 하지만 일반고보다 넓게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일반고는 2명 중 1명 정도가 운행이 되고, 저 동아리 조차도 좀 되죠. 실제로 시중 서점 가셔가지고 입시 코너를 가시면요,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책이 뭐냐면 동아리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런 책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동아리는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보여줄 수 있는, 즉 생활력의 교과 성적에서 보여주지 못할 나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요소 중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교과목 성적 이외에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론 성적이 된 상태에서 그게 됐을 때 당연히 좋겠죠. 그게 안 되는데 동아리만 열심히 해도 막 의미 없습니다. 항상 주객 전도되시면 안 되는 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를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특목고를 제대로 알려면, 그리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가는지 알려면. 두 번째가 보면 특목고가 과연 이제 대입 실적이 좋은 이유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특목고에서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대입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그럼 또 다른 정시에서 도대체 특목고가 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 수능이겠죠. 자, 수능 점수가 좋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요, 참고로 안산시내 일반 고등학교를 지원한다 하시더라도 고장군이, 경안군이 이런 데 다 들어가시면요, 그 학교들이 일반계 이공계 고등학교지만 학교별로 밀고 있는 건 서로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걔네도 특목고처럼 학교 권학인형,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뒤져보면요, 분명히 어필할 게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우리가 보시기 힘들 수도 있지만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파일을 다운받거나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작은데 우리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과목이 쭉 적혀 있고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그 해당 학기에 무슨 과목을 몇 시간 하는지 표시하는 게 이게 이제 표입니다. 일반고는 사실 이게 거의 교육부 지정이라서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차별화가 되는 게 이 표가 다르기 때문에 특목고. 이 표가 다르니까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가 됩니다. 실제로 대학교 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등학교는 법제상 일주일에 교과목 수업 시간이 30시간입니다. 30시간 플러스 이제 HR, 회의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CA, 플러칼럼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일주일에 30시간이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중학교라는 건 중학교는 영어 100점, 음악 100점 똑같은데 고등학교는 영어가 5시간 잤으면 영어는 500점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단위, 즉 시간이 많은 게 내신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국영수 시수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일반기 이공계 고등학교는 이게 교육부에서 딱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교장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이 재량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되는 거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저희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특수한 목적을 갖는 수업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 교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갖다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어 시수부터 확인해볼게요. 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물론 국어가 문학, 국어 1, 무슨 국어 이제 다 과목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국어 자체는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보실게요. 경기예고는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3시간 가다가 3학년 1학기 때 4시간 간 거야는 평균 3시간으로 국어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국어 끝이에요. 동탄국제고 4시간 가다가 5시간일 때 3학년 1학기 전문교과로 되는 게 뭐냐면 국어 과목은 맞는데요. 5시간이 일반고에서 가르치는 국어가 아니라 특목고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국어 관련 과목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얘네는 그걸 합니다. 유일하게 동탄국제고만 국어 전문교과를 다루는데 왜냐면 얘네가 그쪽 특성화라 그래요. 동탄국제고가. 그쵸. 국제고등학교 국제 관련 수업 있잖아요. 국제 관련 수업이란 건 뭐냐면 국제 관련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 조금, 그 다음 국어 조금, 그 다음 사회 왕창.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국이기 때문에 5시간 전문교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쟤네가 배우는 국어는 일반고에서 배우는 국어와 수준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쟤네는 어학 점수 좀, 그러니까 언어의 점수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동상고 44666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경기예고가 3시간 할 때 얘네는 6시간의 국어를 투자를 합니다.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그럼 얘네가 시간이 많으니까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경우 그럼 얘네는 어떻게 서포트하냐면 그 나머지 보충 수업 같은데 시간 확보해가지고 수업 시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점상, 즉 이수단위는 3시간밖에 안 돼서 300점밖에 안 쳐주는 거지만 학력적으로 수준차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보충 수업이나 나머지를 갖다가 시간을 확보해서 채워버립니다. 그게 외고들의 전략이거든요. 자, 6시간. 근데 일반 공부 하나 가져왔는데 비교하려고. 자, 대다수 일반 인문고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4, 4, 4, 4, 5, 5. 자, 그럼 딱 비교했을 때 동상고가 1학년까지는 똑같은데 2학년부터 국어가 2시간씩 더 많다가 3학년 때 1시간씩 더 많으면 언어 영역에서 고상고가 동상고 언어 영역 점수를 따라잡을 확률은 적은 거죠.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게 바로 이들이 수능 점수가 좀 더 나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어가 이럴지인데 기대가 되시죠? 영어 수업 어떻게 될지. 자, 대망의 영어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영어. 자, 경기예고 영어과인데요. 경기 외고니까 외국어 특화잖아요. 그럼 얘네가 배우는 영어 과목은 일반고에서 배우는 영어는 안 합니다. 그냥 외고에서만 할 수 있는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12 하고요. 3 플러스 8은 뭐냐면요. 이 3은 일반고에서 가르치는 영어해요. 그리고 8시간은 외고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영어를 합니다. 8시간. 그렇게 해서 가다가 3은 이렇게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예고 애들 왔을 때 학원 다니냐? 학원 다녀요. 무슨 학원 다녀요? 수학 다녀요. 그럼 애들이 영어 학원 안 다니니까 어머니들이 애들이 착각하시죠. 영어는 안 해도 되나 봐. 외국어도 수학이 중요한가 봐.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고에서 가르치지 않는 영어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얘네가 학교에서 하는 영어를 가르쳐줄 학원이 없어요. 그거를 다뤄주는 학원이 없어요. 수학이야 다 공통 수학이니까 수학은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데 영어는 학원 가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직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저 정도 하니까 적어가지고 수학가지고. 자, 그 다음 동탄 국제고죠. 국제고니까 외고보다는 이쪽은 국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지수는 확실히 좀 줄어듭니다. 얘는 전공이 영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얘네조차도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영어는 일반고에서 배우지 않는 수준 높은 영어를 배웁니다. 그 다음 동산이죠. 동산은 44666인데 얘네는 전자가 없죠. 그럼 뭡니까? 일반고에서 배우는 영어 똑같이 배웁니다. 근데 일반고와 비교했더니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일단은 2학년 때 1시간 정도 더 올라가는 거 그 정도 차이네요. 그러면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동산고에서는 일반고하고 그 국어보다는 영어가 등급차이가 조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예시점수 선발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 뽑은 거니까 그 간격이 예를 들면 국어는 더 벌어질 거고 영어는 그 벌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고 조금 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산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이과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이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이제 문과, 이과를 구분을 해야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경기예고 수학 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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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일단 단적으로 씹어서 볼게요. 동국하고 경기예고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같은 인문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교해보시면 어디가 더 좋죠? 경기예고가 시간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보통 1학년 때 하는 수학이 뭡니까? 수일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수일 정도잖아요. 수일을 배우는데 똑같은 걸 배우는데 얘는 5시간 투자하고 똑같은 걸 배우는데 얘는 3시간 투자해요. 그럼 자 보세요. 경계고사는 어떤 점에서 불안해할까요? 영어야 시간이 많으니까 들어오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점수 끌어올 자신 있어요. 근데 수학은 시수 확보가 안 되니까 수학 기초가 부족한 애들은 들어왔을 때 오히려 걱정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입시제형 때문에 영어 성적만 보고 애들 뽑긴 하지만 고민은 있는 거죠. 어디에? 수학에. 그럼 여기서 전략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래서 외고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주도 학습 때문에 자부자 같은데 수학 공부한 걸 어필하는 게 좋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고에 간다고 영어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어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오히려 얼마나 좀 어필했을 때가 그쪽 학교에서 좀 좋아하는 겁니다. 자, 동탄국제고 보시면요. 자, 고장 2분할 볼게요. 얘네하고 비교해도 수학 시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 동산고하고 비교해 보셔도 수학 시수가 1학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뭐 토론 많이 하고 되게 활발한 수업을 많이 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수학에 대한 수업 시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학도 웬만큼 공부해야 되는 학교가 많아요. 자, 그 다음 자연계열 비교해 볼게요. 동산고 자연하고 일반고 자연하고 비교했는데 4, 4, 5, 6, 6, 3, 4, 6, 6 했는데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세분화 시켰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인문계고등학교도 이게 4개입니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경계고와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라는 게 2학년 2학기에 들어옵니다. 근데 동산고와 고장고는 확률과 통계가 똑같은 게 3학년에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동산 고장보다 경기 동탄이 수학 선행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거겠죠. 시기상으로 더 먼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경계고와 동탄국제고 보시면 저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돼서 경계고는 UP라고 되어 있고 동국은 수학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과목이냐면 UP는 대학 선수 이수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교양수학을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는데 저렇게 깔아놓은 거거든요. 저 시간에 국어사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교과서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그냥 수능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과목 하나 깔아놓고 그거 대충 떼우고 오로지 수능에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등급 뽑는 거죠. 얘네도 수학 연습이라는 과목이 들어갈 때 도대체 뭘 연습할 거예요? 수능 연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동산고 인문과 고장고 인문은 황통이 저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고 애들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른 애들이 1년 가서 갈 거야. 얘네 보세요. 미적분 1을 1학기 때 5시간씩 배우고 2학기 때도 5시간씩 배워서 이 미적분을 끝내는데 얘네 학교는 미적분을 1학기만 가지고 끝내고 그것도 진짜 얘네보다 저걸 4시간 만에 끝내야 돼요. 얘네보다 절반만 배우고 끝내버려야 돼요. 지금. 절반만 이렇게 속도가 2배가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쟤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수학학원 찾아 돌아다니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이공계고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다른데요. 일반 인문계, 이공계하고 자사고 인문계인데 확률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를 보시면요. 야, 동산고 이과 계열은 2학년 때 죽어날 겁니다. 그렇죠? 미적분 확률 통계, 미적분 틀의 기하 벡터까지 한 방에 그냥 2학년 때 다 갑니다. 얘네가 2년 걸려서 할 거를 갖다가 1년 만에 다 해버립니다. 애들을 뽑아놨으니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치긴 하는데 저렇게 되니 동산고 이공계 들어가면 수학을 갖다가 어디까지 선행해서 나오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셔야 되는 거는 저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성적이 우리 애가 저거를 몇 학년 내신까지 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문계 생각하고 국제고나 외국어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학교마다 좀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공부 계획을 잡던 방향을 잡던 내신 딸 수 있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솔직히 그 특목고 가시니까 대입이잖아요. 대입 중에 우리가 아무리 내신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들어가서 최하 내신이 4등급, 40% 이내 들으셨을 때 인서울에서 올라가실 수 있어요. 특목고로. 40% 안에 드는데. 왜냐하면 대입에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이 보였거든요. 감점이 없어요. 1등급이나 4등급은 거기에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수능 등급만 메꿔놓고 노출만 되어 있다면 4등급도 서울에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보시고 내신을 그래도 40% 안에 들 수 있게 가면은 특목고에서도 성공하는 그 입시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내신들을 깨우지 않고 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그 학교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냥 고르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는 저런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다른 과목도 보겠습니다. 수능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없을까요? 그렇죠? 문미체, 기가, 한문 이런 거 있죠. 얘네들 시간 어떻게 줬을지.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문미체, 기가, 한문은 시간 배치만 해놓고요. 그 시간에 수능 문제를 풀리는 학교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간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학교의 전략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볼까요? 경기예고 1학년 때 문미체 다 합쳐서 문미체, 기가, 한문, 제1국어 다 합쳐서 2시간입니다. 그쵸? 3학년 때까지 보시면 다른 학교에서 좀 적어요. 얘네는 그럼 뭡니까? 저 나머지 시간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나는 거 다 어디다? 외국어에다가 다 그냥 몰입니다. 동국이랑 부장구랑 비교해보세요. 비슷하죠? 9, 8, 1, 8인데 여기서 차이 나죠? 7시간 차이 나는 게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다 지네가 조금 더 전문 교과 배워야 될 사회나 영어 관련 과목에 투자되겠죠. 동상고 7 플러스 1인데 여기는 이제 미션 스프링 때문에 종교 수업이 항상 1시간씩 껴있습니다. 보기 좀 다른데 보시면 야 동탄국제고는 애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1학년 때 행복한 거 끝이고 2, 3학년 때 빡세가지고 이게 좋고 1학년 때 다 풀어줘요. 활동하고 동아리 미친듯이 하고 별거 다 하다가 2학년 되면 숨통 없어요. 확 풀어요. 은미치 합쳐서 1시간이에요. 은미치 합쳐서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운동장 나갈 일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만약에 체육이 아니라 미술이면 그냥 그림 뭉치고 1시간이니까 뭐 제대로 할까요? 그냥 이제 대충 하고 수능 공부할 수 있죠. 심지어 저기 보시면 논리라고 하는 수업이 예체능 교양 과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논리, 경기예고의 3학년 때 철학 도대체 저 시간에 뭐 하면 좋을까요? 그쵸, 논술이겠죠. 그러니까 저들은 전략을 저렇게 짭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별 시술을 비교를 해보면 얘네가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수능형 학원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서 그 다음에 각 학교별 서울대 합격자하고 수시 비중하고 정시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이 학교가 수시가 가만히 정시가 가만히가 나오죠. 물론 자율집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학교를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다 고려해보면 어쨌든 특목고는 정시든 수시든 둘 다 유리한 상황이죠. 원래부터 특별한 건 모르긴 했지만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쟤네가 하고 있는 준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입력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보시기에 자세만 있으면 정리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드렸어요. 그렇죠? 개입에서 그거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게 특목고 입학전형입니다. 일명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거. 이게 지금 올해 왜 문제가 되냐면 1차 때문이었습니다. 1차 합격하고 나면 그냥 제로 게임 다시 시작해요. 아예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1차를 통과할지 못할지가 고민이 걱정이에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고 학교도 몰라요. 진짜 열어봐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 상상고에서 면접자를 이제 2배수까지 선발해서 면접을 봅니다. 상상고 관계자가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그냥 동점자 6배수까지 면접을 가부하고 시뮬레이션 짜고 있어요. 그렇구나. 왜? 동점자가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1차에 뽑았을 때 동점자는 무조건 다 합격이에요. 그래도 면접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2배수를 뽑아야 되는데 2배수 걸리는 애들이 동점자가 너무 많으면 동점자가 300명, 300만 다 일단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받아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2배수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5배수, 6배수까지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짠다. 지금 학교들이 거예요. 본인들도 답답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건데 올해 끝나봐야 사실 올해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거의 뭐 관계자들끼리 복불복이니 로또니 이런 얘기하고 이놈의 내신 때문에. 자, 그럼 내신이 어느 상태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외국 국제고가 한 과목만 있거든요. 힘드시겠죠? 자, ABC하고 구등급제는 나가는데 일단은 안타깝긴 하지만 솔직하게 합격할 놈들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렇죠? CD 안 봅니다. A만 봅니다. 자, A면 한 학기 점수 40점 만점, B면은 4점 깎여 36점입니다.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될 거다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부등급제일 때는 이렇게 감점이 됩니다. 0.4씩 계산하면 0.4, 1%는 0.4. 그래서 여기 뭐냐면 0.4 곱하기 4에서 1.6점 감점, 0.4 곱하기 11에서 4.4점 감점 이런 식입니다. 점수가 저렇게 차등이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B를 받았을 때 36점 되거든요. 근데
약 4점 감점되는 게 저기서 몇 등급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3급 해가지고 3등급까지가 약 4.4점 감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A가 왜 그러냐? 지난 설명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산시내 평균 A 받는 비율이 영어가 23% 25% 같거든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평균 25% 같거든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9등급제로 비교했을 때도 4분의 1%의 근처를 가는 23%가 4.4점 감점이니까 A에서 B를 갔을 때 비슷한 수치로 4점 감점시키는 게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다 나눠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저렇게 아마 나눠지게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찍으실 필요 없는데요. 우리 애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애 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디 구간이 문제가 되냐면 상위 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실게요. 1111 등급은 만점이니까 그냥 160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111 2등급인데 2등급이 하나 있다는 111인데 문제는 2등급이 2학년 때 있을지 3학년 때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쵸? 근데 예전 같았으면 2학년 때 2등급 하나 있거나 3학년 때 2등급 하나 있거나 둘 다 뭡니까? 동점이에요. 근데 올해는 2학년 때 2등급이 있으면 빠진 뭡니까? AA 11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되기 때문에 점수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자, 2등급 하나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2학년 때 하나 2등급이냐 3학년 때 2등급이냐 점수는 똑같은데 올해는 얘네가 똑같이 쳐주질 않고 얘 AA11 얘도 AA11인데 얘는 AA12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는 더블라이티하죠. 2등급 2개인데 2등급 2개가 2학년 때 있을 거냐 2, 3학년 때 하나씩 있을 거냐 3학년 때 모아져 있을 거냐. 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원래는 이대로 순서대로 점수가 매겨지는 게 맞는 건데 언제 2등급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확 갈려버립니다. 자, 2211이 A11이 나와요. 그리고 얘도 심지어 3등급 있는 A11이에요. 올해. 왜? 3등급까지 90점 넘어가면 A였었습니다. 3등급까지 2.5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도 만점이야. 2등급, 3등급에 1등급. 그러니까 2학년 때 좀 망쳤어도 3학년 때 반짝 잘했으면 만점이 나온 겁니다. 올해의 시고는. 원래는 얘네가 점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158.4 받던 놈하고 154는 4.4점 차이인데 이런 학교 네임이 달라집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만점이에요. 제가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는 게 얘 A입니다. 그러면 아니 얘가 만점인데 내신이 작년에 얘가 높았고 얘가 낮은 게 맞는데 올해부터는 얘가 내신 만점이고 얘가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얘가 합격하는 얘는 명함도 못 내릴 놈인데 얘가 오히려 합격하고 얘는 떨어질 놈이 되는 거죠. 이게 역전이 되고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골치 아파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1113 있잖아요. 심지어 얘도 AA 2등급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AA 13등급이 나와서 얘보다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원래대로였으면 얘가 더 잘한 놈, 얘가 좀 부족한 놈이 맞아요. 맞는데 올해는 뒤집혀버린 거예요. 얘보다 더 못했는데도 지금 현재 내신제도상으로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생겨버리니까 본인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왜? 저거 내신 가지고 뽑을 수는 없고 교과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A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경기예고 같은 데가 컷라인이 뭐 중고가 얼마나 되는지 2등급 하나까지가 거의 아슬아슬하거든요. 1112까지가. 근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AA 11 아니면 1차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AA 11 아니면 경기, 수원, 동탄 이런 데는.
그러면 2등급 하나 받았다가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경기, 수원, 동탁 다 썼는데 올해는 경쟁률을 만약에 올려버리면 쓰지 못할 상황. 이래서 미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심각한가? 작년 커트라인입니다. 예상치입니다. 보시면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 2등급까지 합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합격자가 나왔는데 1, 2등급 하나, 2등급 2개까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 졸업생, 합격생 중에 2등급 2개짜리 중에 2개가 떨어진 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올해로 계산하면 1111 그린라이트죠. 그렇죠? 그린라이트 떴고 여기까지 좀 위험합니다. 올해는 사실 동국지원을면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대줘야 그래도 원서 서브를 생각하지 않을까. 자, 경기예고 영어과 비슷하죠. 중일과 조금 떨어지는데 A, B 1상까지가 맞긴 하지만 올해는 이거 가지고 택이 없을 겁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커트라인 해가지고 비교하면 이게 맞긴 해요. 근데 A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계산하게 되면 이 턴에보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게 동부, 경기, 수원 같은 경우는 AA 2 가지고 못 쓰겠다. AA 1, 2일 때도 눈치 받을 것 같다. 요 생각하는 거고, 안양, 과천, 김포 같은 경우는 물론 1, 2, 3까지 있어서 A, 2까지 될 거라고 수치상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생각해보세요. A 퍼센트의 23%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 레드라이트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해 애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예상치를 가지고 작년 커트라인, 재작년 커트라인 해가지고 예상치를 점수 그냥 대입해가지고 똑같은 점수 떼가지고 제가 이거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경기, 동탄, 수원 생각하시면 올 1등급인가 2등급 하나까지는 생각해볼 만한데 2등급 2개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하얗게 불사르겠다. 소신비용이다. 그러면 모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걸 알려드릴까 말까 궁금해요. 눈치 작전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심지어 학교에 전화하셔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별로 조금 무슨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입시 전형 요강을 잘 보시면요. 전형 요강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 마감 날이다. 그러면 금요일 5시까지 온라인 접수한 서류를 어떻게 됩니까? 출력을 해서 교장 직위 확인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해당 학교에 마감 시간 끝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무편이 아니라 그냥 그날까지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제출을 해야지만 접수 완료입니다. 자, 알려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힌트가 뭘까요? 온라인은 중국전 대중입니다. 네? 온라인은 과천, 안양, 경기 뭐 다 갖다 집어넣고 지필서를 뽑아서 들고 있다가 한 군데만 제출하면 거기는 접수 완료지만 나머지 지필서를 제출하는 학교에 들어오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는데요. 말할 강달 거예요. 그럼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접수 취소됩니다. 학교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동시 접수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기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아니 그래도 만약에 진짜 그럼 어떡해요? 그건 취소되십니다. 하면서 취소해요. 동시 접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치 작전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담임이 도와줘야 되는데 담임이 양쪽 다 뽑아가지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들고 있어줘야 되니까 담임이 꼬장꼬장해서 안 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팁이긴 합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팁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제 말이 맞죠. 맞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온라인 접수를 동시가 가능하세요. 예. 동시가 가능한데 지필 서류만 제출 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뭐 대단한 팁입니다. 아무도 모르시네요. 오늘 하나 알아가시는 분들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알고 해먹어야 되니까. 자, 그럼 동사구를 보겠습니다. 외고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 동사구를 보는데 동사구가 지금 말이 많다가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현재 동사구 페이지 가시면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으면 입시한 확정안이 아직 안 올라오고요. 4월달에 올라온 입시 가안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안이 조만간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올 거고.
가안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내신은 어떻게 계산할지 동상 홈페이지 그 입학 자료실 들어가시면 8월 달쯤에 올라온 이 엑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신 계산할 수 있는 수직 파일이 새로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다가 아이 등급 집어넣으시면 동상고 내신 산출하고 몇 점이 딱 뜨는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상고 홈페이지 있어요. 요거를 다운받아서 애 등급을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데 자 주의하실 거 어머니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부중국제 뽑을 때요. 학교에다 꼭 얘기하지 마시고 등급을 뽑아달라고 하십시오. 어머니께서 이미 계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4%까지가 1등급이긴 하지만 4%가 넘어가도 1등급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따졌는데 4%가 7.89명이에요. 그럼 8등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등급은 그럼 이제 실제 8명은 4%가 7.89명이면 실제 8명은 퍼센테이지가 4.23 그렇게 나오거든요. 4% 넘어가면 2등 생각하시는데 걔까지 1등급 맞는 거예요. 바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학교 영어 등급은 학교 담임한테 꼭 뽑아달라고 하시기 제일 확실합니다. 임의를 계산하시면 혹시 그러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는 성적에 나온 거 ABC 있으니까 그냥 그거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애들 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다 해보긴 하는데요. 하다가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복잡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제가 안산신 학교 다 뒤져봤거든요. 뒤져봤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저희 학원에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 양지, 해양, 성원중학교 수치만 일단은 샘플로 가져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학교에 3학년 성적은 2학기 끝났으니까 학교 홈페이지 올라온 경우 애들 생기부를 받아봐야 하니까 모르는 거고요. 2학년 성적은 갖다가 봤어요. 그럼 2학년 때 만약에 국영수가사가 올해 이동이 몇 명이나 있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많은 건 우리가 안 돼. 도대체 몇 명일까? 자, 도대체 동상고는 어디까지 지원 가능할 것인가? 자, 양수입니다. A1은 1학기 때 A 비율이고요. A2는 2학기 때 A 비율입니다. 쭉 나오는데 맥스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 5과목에 올 A가 나오려면 도덕 과목이 11.1%니까 11.1%면 올 A가 가능한 거겠죠. 그쵸? 1, 2학기 다 합쳐서 올 A가 나오려면 이 숫자들 중에 퍼센테이지가 제일 작은 11.1%만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서 A반 놈들이 다 맞아버리면 진짜 올 A가 맥스 최대 인원이 나올 수 있는 수치는 11.1%. 양주중학교 현재 중상 397명 이런 계산했을 때 얘네 올 A 2학년 올 A는 43명 11%가 올 A 2학년 때 11%가 올 A. 자 해양 13.1% 35명이 올 A. 성어 8.1%. 근데 웃긴 건 보면요. 도덕 선생님들이 참 고마워요. 도덕 선생님들 수치를 알려주고 다. 애들이 비도덕적인 인간인지 무슨 다 도덕 점수 때문에 수치가 떨어져서 지금. 자, 근데 맥스 수치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저 수치가 되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쵸? 근데 동상고 작년 컷이 어떻게 되냐면 재작년보다 작년에 컷라인이 확 올라갔어요. 재작년 때 커트라인이 그 안산 지역 전형이 233.8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234, 35, 36, 37 동상고 다 썼어요. 그리고 경쟁률을 딱 봤더니 경쟁률이 재작년과 작년이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돌아가네. 좋겠다 싶었는데 뚜껑 딱 열었네요. 이걸. 컷라인이 233.5인데 컷라인이 쭉 올라갔어요. 240점짜리 떨어진 것 같았어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도. 근데 웃긴 건 238짜리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추적해가지고 추정치를 보니까 물론 동상고가 지금 요새 많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설명에 이제부터는 설명을 가져가서 다시 데이터를 좀 모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역추적해가지고 추정치를 가지고 다 긁어넣어서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다 해가지고 긁어보니까 지금 현재 동상고 합격 추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작년에 보통 250만점에 1% 점수가 248.65점 정도고요. 8% 점수가 238.15점 정도인데 작년에 동산고등학교 합격자 마지막 응답부로 들어가는 점수가 대충 몇 점이냐면 238.15점 정도입니다. 237점대는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점수가 높은 데서도 떨어진 애가 있어요. 면접에서 나눠본 거죠. 근데 어쨌든 합격자 최종 내신 컷라인은 238.15 정도에서 작년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수치가 몇 프로?
8%인데 수치를 비교해보면 동사무는 매년 작년, 재작년 다 8%에서 소수점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합격자가 보통 8%대에서 왔다 갔다 나왔어요. 8%. 지역 단위, 뭐 이제 전국 단위,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단위, 뭐 안산 지역 단위 수치를 비교하면 일단은 경기도도 좀 더 높고 안산이 좀 낮잖아요. 그거 해도 일단은 238.15, 즉 8.0%, 8.2%, 8.3%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년 합격자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프로? 8%예요. 근데 아까 계산한 거 있죠. 안산시에서 전체 싹 다 계산해보면 과연 2학년 때 올해를 받을 수 있는 인간들이 맥스 수치가 몇 프로냐? 8%. 8%. 자, 2014년 합격 커트라인이 8%. 2015년 올해의 비율이 8%. 5%에서 8%. 그러면 올해가 아니면 동사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계산상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올해의 놈들이 모두 다 동사무를 쓸 게 아니라 외고도 가고 국제고도 가지고 저기 민사도 가고 상산도 가지고 다 가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지겠죠? 그리고 저게 수치가 수치상으로 나온 거지 실제로 연속해서 올해의 받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동사무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3학년 1학기부터 제일 큽니다. 그렇잖아요? 250점 만점 중에 2학년 1, 2학기하고 3학년 2학기는 그냥 50점씩 계산되고 3학년 1학기만 100점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 여부가 있어서 그거를 계산했을 때는 1.5배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B가 너무 많다 그러면 힘들어요. 경쟁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쟁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B가 5개 떴다 이러면 힘들고 3개? 2개? 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처음입니다.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자, 아무걸 하시네요.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어차피 판은 벌어졌고요. 불가능해요, 지금. 학교도 몰라요, 학교도. 학교도 넣으면 그만 좀 괴롭히라고 얘기했죠. 나도 모른다. 제발 그만해라. 우리도 지금 깝깝하다. 동점자 다 뽑아놓고 어떻게 면접으로 가를지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동점자 다 뽑아 올린 거니까 올해는 입시의 관건은 뭐냐면 1차만 합격하면 돼요, 일단. 1차만 합격하면 해볼만 해요. 왜? 점수가 저 모양인데 학교들이 점수 믿겠습니까, 솔직히? 안 믿겠죠? 그들도 안 믿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차에서 눈을 튀고 가려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년에 면접 점수를 잘 본 아이와 못 본 아이의 점수가 격차가 평균 몇 점 나냐면 2점에서 2.57 뭐 그런 게 차이 나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면접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왔어요. 왜? 예시에서 벌써 1, 2점 폭이 벌어졌고 면접에서 또 벌어지니까. 근데 올해는 내신에서 벌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순전히 면접만으로 점수를 벌여야 되니까 면접을 잘 본 아이와 못 본 아이 점수 차이가 예전처럼 2점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하 4점에서 5점, 즉 A, B를 뒤집어 엎을 정도 수치는 나와줘야지만 애들을 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와 면접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그냥 체감하시기에는 2배 이상 뻥튀겠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관계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올해는 자소서에 무슨 겁니다. 자소서와 면접에 무슨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걱정은 뭐냐면, 자소서와 면접을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1차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다른 관계자들도 그렇고. 1차가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건 해볼만 합니다. 왜? 제로 게임, 다시.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한 2차. 2차가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재 중3 자녀 때문에 오신 분은 잠깐 손 들어보실까? 일단 많으시고요. 혹시 중2나 중1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상당 있으신가요? 중1과 중2는, 중3은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수능하시고 마음을 비우시는 오늘까지 연습하시고요. 중1은 지금부터 서두르셔야 됩니다. 왜냐? 이 자소서와 면접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게 글솜씨가 좋다고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3 어머니들은 아마 저하고 상담을 컨설팅 상담을 지난 겨울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할지 일을 가르쳐 계시죠. 그렇죠? 중1, 2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왜? 1학기 생기고 끝났지만 아직 2학기 생기고 남아있잖아요. 지금부터 충분히 다른 애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1학년은 더 험난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뭔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자소서, 어머니들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니까, 뭘 써야 되니까 얘기하시는데, 물론 답답하고 맞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씁니까?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는요, 시중에 가도 책이 많아요. 뭐 저도 일단은 애들 위해서 책을 갖다가 집필을 해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서 보시면 특목고용 자기소개서 관련 책자는 한 권인가 두 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 권은 2010년도가 9년도에 나온 책자고요. 나머지 한 권은 그나마 올해 조금 나온 책자인데 그 책 같은 경우는 가이드는 되지만 실제 그거 보고 쓰기는 얘는 조금 뻑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특목고 관련 자소서 책은 사실 전문 거의 다 예입자소서 아니면 취업자소서. 근데 그들이 보는 방식이나 쓰는 방식과 다르진 않은데 그걸 다 일단 저는 봅니다. 시중에 나온 자소서 책은 대입이든 취업이든 일단 저는 다 보거든요. 무조건. 거기서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적용될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보면 대다수의 자소서 책들은 뭐 두 가지로 써야 된다니 뭐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니 저런 식으로 써야 된다니 이런 걸 하고 예시를 씁니다. 실제로 지금 나온 자소서 책들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테크닉을 익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결과물이 비슷해요. 결과물이 달라지는 자소서가 되려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특목고가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자소서 레슨하고 보면 애들이 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거꾸로 바꾸면 자소서 도대체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쓰기 싫어요, 솔직히. 귀찮아요. 저도 촌삭하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면접관이 써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면접관이 써달라고 하는데 면접관은 왜 써달라고 했을까요? 뽑아야 되니까. 어떤 점이 잘났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면접관이 자소서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잘하는지 평가를 하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놈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뭐 학교의 권학이냐, 인재상 이런 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알지만 그건 아닙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자, 특목고 평가 기준. 여러분들 특목고 왜 보내십니까? 솔직하게. 자, 그럼 특목고에서는 본인들이 특목고 타이틀 유지하려면 무슨 실적이 좋아야 됩니까? 대입 실적이죠. 그러면 뽑고 싶은 아이는 뭡니까? 대학교 잘 들어갈 거예요. 물론 서울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생을 딱 뽑아야 되는데 얘를 볼 때 뭘 보는 겁니까? 서울대 들어갈 놈? 아니면 놈. 그걸 뽑으려면 얘를 뽑을 때 기준을 어디서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서울대에서 뽑을 원하는 서울대 기준을 보고 그걸 그대로 여기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3년 동안 잘해서 서울대 쑥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서울대 생각해 보시죠. 서울대도 선별 기준이 있겠죠. 서울대는 그놈의 선별 기준이 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명문대 조건은 뭡니까? 취업이죠. 그럼 어디 기준을 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 같은 데 기준을 봅니다. 대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 기준을 보고서 그걸 참고해서 필요한 인재를 자기들이 뽑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서울대 기준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신입사원이 뽑힙니까? 기업이니까. 돈 벌어야 되죠. 돈을 벌려면 앞으로 돈벌이가 될 때는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돈벌이가 찾아낼 때 봐야 되니까 뭘 봐야 되니까 앞으로 뭐가 뜰지 질지 빠르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뜨거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게 뜨겠다 싶으면 그쪽 인재를 미리 선발하고 선정해야 되는 기업들의 당연히 인재 전쟁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특목고 선발 기준이지만 특목고는 서울대에서, 서울대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대기업은 사회에서. 즉 그래서 뭡니까? 후반지 아이들이 뽑고 있는 기준은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 인재가 어떤 것으로 연결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미래 인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미래학자들이나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용어는 다를 텐데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통섭입니다. 통섭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창의, 융합, 컨버전 이런 겁니다. 좌뇌우뇌. 왜 그러냐? 자, 삼성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이 맨 처음에 무슨 회사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맨 처음에 1952년 당시에 삼성이 맨 처음 설립됐을 때 삼성의 모태기업은 그쵸 제일 대량 CJ였습니다. 맨 처음 설탕 팔던 회사였어요. 그거 하다가 70년대 상업복을 일으켜서 뭘 만들었냐면 제일 모집을 만들었죠. 빈볼 해가지고 못장사 하다가 큰 기업입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 미쳐서 반도체 투자해서 대박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삼성이 70년대 이후 80년대 반도체 투자해서 가전제품 만들기 시작한 다음에 그들이 한 거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몰랐으니까 소니가 뭐 하는지 보고 소니가 만든 거 만들었습니다. 소니에서 워크맨 나왔더니 아직도 기억나죠? 6학년 때 이제 졸업선물 많이 예, 그거 나오고, 그쵸? 항상 소니가 뭐 했다고 하면 그거 사가지고 분해해서 분석하고 한국통으로 만들어서 팔던 게 삼성입니다. 베꼈죠? 솔직히. 그렇게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기술력을 하나하나 쌓았던 기업인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삼성이 광고답니다. 세계는 2등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옆에서 누가 툭툭 쳐요. 저기요, 왜? 바빠 죽겠는데 왜? 잠깐만, 왜? 신제품을 하는데 왜? 아, 저기요, 잠깐 큰일 났는데 왜? 어떻게 해요? 신제품 뭐에서 만들어요? 봤더니 지네가 따라붙은 소니가 어느새 저 뒤로 가버렸어요. 핸드폰 만들고 있었는데 세계 대일 기업인 노키아, 모토로라 다 뒤로 갔어요. 갤럭시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지네가 1등했어.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어요. 지네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뭐 하는지를 봤더니 바로 턱 밑에 누가 있으니까 중국이 쫓아오면서 무섭게 돼요. 잘못하면 역전되는 거죠.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제품을 만들어 기존에는 남의 제품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니까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이공계 산업이니까 우리나라 이과가 그래서 떴던 건데, 이과에만은 안 되는 거예요. 신제품을 만들려니까 다른 시각을 볼 필요가 있죠.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존 시각이 이공계 시각이었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래서 사회가 인문학을 강조하는 게 지금 트렌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인문학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공계의 관점과 인문학의 관점을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섭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드라마에 인기 있는 직종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실장님 내지는 팀장님입니다. 그렇죠? 잘생긴 남자들은 다 이제 신실장님 아니라 팀장님인데 저는 실장 팀장은 아니고. 자, 차장, 부장, 대리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팀장은 그 중에 어디 들어갑니까? 모르죠. 대리가 팀장일 수도 있고 뭐 과장이 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팀의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왜 팀이 필요합니까? 다른 관점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각을 모으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뭡니까? 조별 수행평가에서 조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교육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섭을 하려면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특목고에서 내신 공부할 때 그냥 냈다 내신 공부한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한 걸 다른 과목에도 적용시켜보고 다른 데도 활용해보고 이런 걸 있을 때 공부했다고 얘기해요. 수학능력 시험이 뭡니까? 바로 과목과 과목을 연계하는 거죠. 통섭이라는 게 사회가 그렇게 요구한 거고 지금 특목고 입시에서 당연히 바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 그럼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자기주도학습을 쓸 때 포인트가 뭡니까? 그냥 냈다 공부한 거 가지고 아니고 공부한 걸 다른 데다 연결하고 적용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뻔하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독서입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가 수학에 관심이 생겨서 수학 관련 책을 읽었으면 자연스럽게 지식이 연결되는 거죠. 그런 게 독서죠. 그래서 독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책 읽기셔야 돼요. 두 번째가 협업입니다. 팀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관점을 보기 위해서 팀이 모이다 보니까 뭡니까? 협업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요 특목고 수업 대다수가 팀별 수업, 조별 수업 이런 겁니다. 발표, 토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서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인성영역 문제를 보시면, 자, 인성이라는 게 성격이라고 얘기한다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 나눔, 타인 존중, 규칙 준수, 협력 등의 핵심 인성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갈등관리도 있고 관계정서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자기소개서에서는 인성 영역에다가 굳이 그 5가지 예시를 들었을까요?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왜? 들어와서 야자시간 또는 기숙사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학교 수업 열심히 할 놈들 뽑아야 되니까 그거를 더 중점으로 보는 겁니다. 인성 착하다고 인성이 아니라 들어와서 그렇게 협력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놈을 뽑겠다는 게 인성입니다. 근데 이걸 착한 것만 했다? 착한 것만 어필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착하다고 그냥 두들겨주고 뽑는 인성 보는 거죠. 그게 자소서의 인성 영역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자소서의 인성 영역에도 공부한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인성을 확인을 했을 때 얘가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유치가 되고 있어야 되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애들이 뭐가 되냐면 최고 난이도가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사람과 사람 연결하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 자유롭게 모든 관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게 현재 미래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앞으로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선진 사회는 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예시를 들려드린 것처럼 기업도 이미 그러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게 알정들이 녹아있는데 저희가 지금 치러야 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자기주도학습 전형 추진 배경이거든요. 보세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시대 뭡니까? 네트워크 시대죠. 창의에서 아까 창의가 뭐라고 했죠? 통섭이라고 했잖아요. 인성, 말고 협업형 인재죠. 인재, 양성, 기초원이에요. 저 키워드의 용어만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이미 교육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고 그거를 써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수학 문제 몇 번 풀었는지 몇 시간 동안 공부했는지 단어 얼마나 했는지 해봤자 얘가 통섭이 되는지 협업이 되는지 네트워크가 되는지 보여준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지는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면접관의 경우에는 점수가 잘 나온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셉니다. 사실은 이걸 먼저 가르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이 아이 솔직한 대답을 읽었습니다. 제가 치과를 갔는데요. 이빨학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빨이 안 좋은데 제가 치과 의사 되면 싸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 솔직하면 면접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럼 너 나중에 치과 의사 되면 봉사 어떻게 할래?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임플란트 같은 거 해드리는 봉사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다른 아이들의 스토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치과 의사 물론 애들한테 좋은 소리 합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있어야 된다. 치과 의사의 사명의식이 뭘까요? 내가 대한민국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 학문 불사하며 이런 걸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알고 있고 세상에 들어가는 걸 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다수 사회가 의학이 발전되면서 인구 고령화가 되잖아요. 인구 고령화가 됐을 때 의학에 대한 발전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치아 건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봤을 때 치과 의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질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그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스케일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그러려면 왜 그런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애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사실은 이런 걸 얘기해주고 UMBA 보고서라든가 트렌드 코리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천해주고 시간대에 읽으라고 해요. 왜? 너랑 관련 없다 하더라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는 거기에 맞춰가야 되니까 읽어. 자소서 쓰는 과정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아성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발견하는 거고 수없이 많이 웁니다. 애들 흡입하고 오면 일단 제 방에 들어와서 한 놈씩 울 거예요. 한숨 쉬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작년 애들도 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2015년도 자기소개서가 좀 바뀌었죠. 작년하고 바뀐 걸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작년에 2014년도 자기소개서는 보통 이 정도였습니다. 2,300자를 써야 되는데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500에서 600자를 썼고요. 지원동기에서 350자 400자 내외, 독서활동 9권에서 500자, 인성영역 800자 2개 한번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굳이 구분하자면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글자 수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일단은 2,300에서 1,500으로 줄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독서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이걸 항목별로 다 몇 자까지 작년 처음 한 번 그걸 제한을 걸었었고요. 일반 학교는 여기 800, 여기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똑같은 자기주도 같은 경우도 동산복지부 같은 경우는 800자를 제한시켜버리고 일반 인문계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경기 다른 외고들은 900자까지 포함을 하는 약간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게 했었습니다. 평균이 이렇거든요. 자, 이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럼 올해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살펴보니까 데이터를 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보시면 보세요. 인성 영역이 일단 독서가 빠졌습니다. 독서가 빠졌기 때문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은 일단은 조금 줄어드는 거고 독서가 빠진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주도 학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성 영역은 일단 좀 줄겠죠. 즉 양쪽을 보시면 글자 수가 줄었지만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그 학습 방법에 대한 포인트는 양쪽으로 봤을 때 약간 증가한 게 맞습니다. 즉 자소서를 쓸 때 포인트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왜? 자기소개서라고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그 전에 이 자기소개서의 명칭이 뭐였는지 기억하셔야 된다. 학업계획서 내지는 자기개발 계획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했던 과정에 대해서 과거를 되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맨 처음 고민하는 건 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애들 보통 수락을 하면 내신 4주 전부터 학습 플랜을 짜서 멋지게 풀었고 오답노트를 했으며 오면서 성적이 올라가 뿌듯했습니다. 협업이 있나요? 통섭이 있나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럼 아니라고. 자, 그럼 자소서를 쓸 때 비율도 알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어떤 걸 어필할지 그 키워드를 만들고요. 너는 배려와 협력을 위주로 항상 공부의 태도는 도전하는 태도로 하는 학생이야. 라고 한다면 공부 과정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힘든 거를 해봤다라는 도전 스토리로 공부 과정을 다 적는 거죠. 그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키워드를 주셔서 스토리를 짜야 되죠. 그리고 맨 처음 쓸 때는 자소서 쓰기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의 대다수 뭐냐면 자소서를 쓰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학교 생활을 돌아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자 수 상관없이 꼭 자소서에 들어갈 걸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글을 써야 돼요. 왜? 그게 면접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 글감들을 모아서 재구성을 해서 자소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보고 문제에 맞춰서 자소서를 처음부터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 불러놓고 그냥 일단은 공사활동 이거 하고 있으니 이거 뭐 했는지 적어. 친구랑 싸운 거 있어? 기억나는 거? 개판 싸웠어? 그럼 그거 싸운 거만 얘기해서 좋아. 이렇게 쓰라고 그건 쓰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스토리가 이 아이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써야 돼요. 수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어느 정도 개요가 나온 다음에 돼서야 그 다음에 가서야 비중을 고려해서 글자 수를 줄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붙여야 됩니다. 지금 자소서 쓴 애들이 8월달부터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될 겁니다. 물론 중간고사 기간 잠깐 멈추겠지만 끊임없이 멈춥니다. 그 과정 자체가 공부입니다. 자기를 언제부터 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제일 강조할 점을 활용점을 딱 찍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일단은 많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소서 쓸 때도 애들한테 짧아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쓰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올해 중3 끝나면 중2는 겨울방학 때부터 자소서와 관련된 글쓰기를 매일같이 좀 꾸준히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오래 묵힐수록 좋은 글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알았죠? 평가 기준을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앞만 잘 써도 평가 기준 모르는 상태에서 쓰면 안 된다고. 왜? 자소서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기준은 어디서 가져온다? 서울대에서 가져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서울대에서 특목고에서는 야, 니네가 쓴 자소서를 니네가 내릴 말이야. 나는 이렇게 점수를 매길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죠. 근데 서울대는 국립대고 유일한 넘버원 대학이다 보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학교 홈페이지. 진짜. 그걸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분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류평가 안내부분.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이런 걸 본대요. 학업 능력, 자기소개적 학업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직접 보기 싫은 창의적인 일을 발전하는 거. 아까 봤던 통서, 네트워크, 협업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봅니까? 이거를 봅니다.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학교 소개자. 학교 소개자료는 중학교에 상관 없습니다. 왜? 중학교 의무교육이 학교가 특성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소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학교 종류가 맞게 학교 소개 자료가 함께 있죠. 저건 학교에서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는 서류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내는 서류 종류와 지금 서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종류는 똑같습니다. 지금 애들도 생기고 자소서, 추천서 가지고 평가받는 거 똑같죠.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넘버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소서가 스토리가 달라지려면 스토리를 갖다가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걸 써야 됩니다. 근거를 어디에서? 생기부에서 가져야 돼요. 생기부. 생기부 자체의 스토리가 많아야 자소서가 좋아져요. 생기부에 이런 항목들이 있고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면접관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대학교인 거겠죠. 독서한 거 보고서 직접 호기심이나 관심 분야가 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고,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학업의 관심과 소양을 파악하고 싶은 거고,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맨 마지막 의견을 보고 학업 관련 소양과 생활 태도를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파악하고 싶다, 여기까지 아까까지 한 거 다 아시는 거고, 문제는 이것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뭘 가지고 더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느냐, 이게 메인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그냥 말씀드렸고, 이건 서울대관 말이에요. 보세요. 무엇을 배웠고 알고자 하였는가. 자, 예를 들면 공부한 이유가, 영어 공부한 이유가 내신 점수가 떨어져서 공부했다라고 자기 수학습 과정을 스타트를 했다.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까? 없죠. 영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스타트를 했었어야 목적이 나오죠. 습득한 지식은 어떻게 활용했는가? 습득해서 내신 점수 잘 받았어요. 이게 활용입니까? 아니죠.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의 모습은 어떤가? 성적 올라서 뿌듯했습니다 하면 뭡니까? 지속적인 노력? 없죠. 그 뒤에 뭐 했는지 나와줘야 되죠. 목적의식을 지니고 노력하니까 도대체 공부는 왜 하는 건데? 뭐와 관련되어 됩니까? 장래희 방법.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분석하고 내 학원 시간이 어떻고 평단지 시간이 어때서 짬수 시간이 얼마큼 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 그런 식으로 분석해야 되고,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특히 애들이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 자기를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가 좋았던 거를 많이 써요. 근데 면접관들은 어떤 고난과 극복을 극복했는지가 더 듣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TV에서 강연하시는 분들 인생사 복잡합니다. 웬만큼 사고 없으면 거기 나와서 강연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극복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애들한테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제 힘들었다는 게 뭐야? 뭐하냐? 그런데 어머니를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남자아이 상담을 할 때 그랬어요. 걔가 뭐가 제일 힘들었어? 친구와 엄마와 학교가 가족과 좀 힘들었어요. 그래? 왜? 엄마가 많이 싸웠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길래 생기를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게 있어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받은 거 있고, 뭐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 거 있고, 학교에서 뭐 이제 그 자살 방지 교육한 거 있고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개생김의 담임이 자살 방지 교육에서 자살의 위험성을 이렇게 써있길래 그냥 저는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하나씩 들어. 약속 폭력 교육하는 거에서 기억나는 거 없어? 없어? 그럼 이거 이야기거리 보겠고, 성교육 받은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없어? 없으면 됐고, 이건 어때? 있어? 그럼 뭐 쓸까? 야, 자살 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써있는 거 있어? 느낀 거 있었는데 애가 멈칫한 거예요. 저도 약간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했더니 그냥 애들이 한때 하는 생각이지만 자살 생각을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스트레스가 가지고. 어머니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걔도 그냥 생각만 했던 거지 시도도 하려고 자기가 생각만 했던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 듣다 보면, 하다 보면. 근데 그 어둠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공개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힐링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그냥 단순하게 입시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걸 언제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서울대 평가 기준이라면 서울대에서 이걸 교육을 하죠. 그래서 입학 담당관들이 7월 말하고 8월 첫째 주하고 계속해서 경기대학교에서 각 항목과 입학 담당관 올해 그 면접 보셔야 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입학 담당관 연수를 받았습니다. 32시간 4일 동안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연수받는 교재가 있겠죠.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쫄라가지고 그거 하시는 분한테 그 32시간까지 못 받고 야매로 3시간 받았습니다. 3시간 150만 원 내고. 저는 받은 거 다 씁니다. 제가 평균 한 달 책값이 40~50만 원이고요. 왜? 시중에 있는 자소서책, 면접책 다 사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거는 책 한 더미처럼 보이실 텐데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설명에 시중에서 특목이라고 관련돼가지고 하는 설명이 뭐 휴브레인,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뭐 엠베스트 뭐 다 갔다 옵니다. 대입시까지 큰 거 작은 거 다. 중소규모 학원보다 아발론, 청담, 정상 다. 아침에 설명회 뛰고 오후에 학원 준비 이런 그거 다 듣고 책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분하고 또 이제 깨친 게 있긴 한데 저 어쨌든 이제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스타일이라 쫄거든요. 그분들이 교육받는 자료가 있어요. 교과서죠. 그 연수 담당 교과서.
요거 자기주학습제는 길라잡이가 있고 묘책 학습제는 입학 담당관 신규 연수 2010학년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교육 들어갔던 그 교과서 요게 이제 신규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신규 연수 책자가 있고요 심화 연수 책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방에 있어요. 몰래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는 이제 평가 기준을 다 가져와서 죽어라 공부한 거죠.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소서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자, 이 자소서를 네가 평가해야 돼 라고 하고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자 보세요. 자, 스탑. 핸드폰 내려보세요. 여기서부터 찍으시면 안 돼요.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찍으면 올해 입시가 힘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 입학사정관 학력평가 영역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뜨고요. 지금 여기서 볼 거보다 여기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리더십 3중간, 봉사정신, 외국어 능력, 학업 성적, 의사소통 및 평목배를 있어서 면접관 3명이 아이를 심사하죠. 그 애들 서류를 다 확인해서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자동으로 합계 점수가 나오겠죠. 밑에 누가 평가지 다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 데이터를 내고 이분들이 이거를 연습할 때 연습 과정에서 이런 모의시트를 가지고 애 자소서 샘플 작년거 갖다 놓고 3명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에 체크합니다. 학생 1, 2 이런 식으로 이게 평가 기준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도 자소서와 자기 면접 체크할 때 저거 갖다 놓고 자기 걸 자기가 스스로 친구와 페어 체크해서 점수 내리는 연습을 합니다. 면접관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애들이 지 자소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쵸?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 지표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면접 문제고 실제 입학 담당관이 쓰는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하죠. 이것들까지 다 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일단 다 적어봅니다. 그냥 무슨 뭐 톡방으로 그런 거 없앴어요. 정확하게 1차만 통과한다면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그래서 베스트 자소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생기고 이런 항목이 있는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 번 생기고 보시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하나씩 있어요. 자, 학급 봉사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학급 환경 말고 어쩌고 써있죠. 이거를 만약에 자소서에 활용을 해라 라고 하면 이 얘기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자소서에 쓸 거예요. 애들한테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2학년 때 했는지 1학년 때 했는지 책임에 나와 있어요.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책임감이라고 담임이 얘기했어요. 자, 면접관한테 얘기했으면 면접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죠. 봉사부장 한다고 무조건 책임감일까요? 아니죠. 솔직히 뭔 짓을 했길래 담임이 책임감이라고 써준 거야? 그 뭔 짓이 궁금합니다. 그럼 빨간색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파란색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저걸 고지고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건 담임 선생님이 쓰신 어른의 용어입니다. 저거를 자기식의 용어로 바꿔줘야 되죠. 깨끗하고 쾌적한 학급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학급 환경이 뭔지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이런 식으로 쓴다면 심지어 이 아이가 장래희망이 건축가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야기 연결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생기부로 활용하는 스토리 방법입니다. 자, 예시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애들이 어쨌든 스포츠 관련 분야 안 나갈 겁니다. 그쵸? 근데 생기부 이런 항목이 항상 나 있어요. 피구반, 뭐 배드민턴반, 학교 반과 스포츠 클럽.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살릴 방법 없을까요? 자, 일단 저걸 보시면서 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봤더니 경기 흐름을 잘 이끌어가 전략이 우수하다 흐름이라는 얘기 2번 나왔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략이 우수하려면 머리가 일단은 좀 똑똑하고 빠릿빠릿해야겠죠. 흐름을 잘 주도한다면 뭐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걸 가지고 쓰라고 했더니 애들은 뭐합니까? 애들이 얼마나 상투적이고 머리를 안 쓰냐면 그냥 굉장히 뻔한 말만 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써요. 합동식도 길고 면접관은 도대체 뭘 해서 길렀냐고 이거예요. 차라리 뭘 해줘야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는 게 낫죠. 그럼 이 스토리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면 벌써 이해 못해요. 이걸 단순한 피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뭡니까? 협업 능력을 지금 보여줄 수 있잖아요. 협업을. 나쁜 말로 하면 허용을 하고 비행을 하면 흥분을 해보고 다 되는데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일단은 다 끄집어내는 거. 지내는 스토리가 없다고 생각해. 왜? 자기 삶을 세세하게 보지 않아서. 근데 매일 벌거워져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 선생님 표정이 어땠어? 이거 무슨 말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냥 토할 때까지 얘기하는 건 나아요. 그럼 얘기해. 그게 왜 스토리가 아니야? 그게 좋은 건데.
자, 진로 활동.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죠. 이런 멘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뻔하게 쓰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진로지만 자기 주에 넣을 수 있죠. 왜? 공부하다 지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꿈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생기부를 가지고 자소를 쓰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생기부에 있어야 써요. 없으면 쓸 게 없어요. 애들이 크게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장, 부반장, 회장 같은 거 귀찮다고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거는 30명 중에 한 명밖에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학교 생활에는 깨져도 좋으니까 무조건 경험하는 게 좋다. 무조건 다양하게 해라. 대회도, 동아리도, 활동도 모두 다. 심지어 방과학교까지 다. 생기부가 탄탄해졌을 때 이야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대학교도 동일해요. 지금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때 지금 특목고에서 토플 텍스트 점수 못 쓰게 되어 있으시죠? 대학교도 똑같습니다. 대학교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교내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특목고와 대입이 똑같아요. 자소서 쓰는 기준이. 둘 다 생기부가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특목고가 보통 학교에서 동아리 개수도 많고 대회도 많이 열어주고 활동을 많이 하고 앉았으니까 생기부가 많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는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거를 고등학교 교사들이 알기 때문에 생기부 마감하기 전에 어머니들한테 공문이 달라고 연락이 와요. 생기부 지금 업데이트 됐으니까 확인하시고 더 쓸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탑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학교는 현재 이게 중요해진 게 올해 중요해졌어요. 작년까지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네, 성적이 일단은 갈릴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성적 가지고 못하게 되면서 안 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들이 본다고 얘기했는데 많이 못 봐요. 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죠. 다. 멘트가. 1학년 때 배려 멘트랑 2학년 때 배려 멘트가 똑같아요. 토시아는 안 틀리고.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고민인 건데 앞으로 1학년, 2학년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상담할 때 드리고 중상 어머니께서 담임하고 상담하시면서 얘기했더니 중상 그 담임선생님이 그랬을 때 어머니한테 약간 뭐 기분 나쁘셨는지 어머니 서울대 가세요? 그 어머니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요 어떤 중학교는요 독서를 2번씩밖에 안 써준다라고 그게 규정이라고 했대요. 근데 관리기 정보는 그런 규정 없어요. 아니 다른 학교는 10몇 번 들어가봤는데 왜 2번밖에 안 써줘요? 생기부는 진짜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실 건 하셔야 돼요. 이제는 본인들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힘든 게 그겁니다. 뭐냐면 생기부 잘 써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담임한테 맨날 따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내 자체가 뭔가 참여를 많이 해놓고 참여한 걸 잘 정리를 해서 선생님 저 이번에 이런 거 했는데 잘 됐는지 봐주세요.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금씩 돼요. 그렇게 들이밀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어머니께서 그때 와서 할 말 있어. 아니 애가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이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이 중요성을 굉장히 알아야 되면서 3학년은 제가 12월, 1, 2월 달에 상담을 다 했고 원하시는 분들 다 상담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현재 저희 중3이 현재 9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올해 특목고 준비자가 50명이에요. 저희 학원은 작년에 중3 60명이었거든요. 작년 특목고 준비자가 35명 있어요. 저희 학원은 둘 중에 하나가 준비해요. 작년에 35명 준비해서 29명 붙었죠. 올해는 1차가 걱정이긴 한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선. 1차만 합격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그래서 2학년들도 제가 2학년 애들 모아놓고요. 3학년하고 같이 일부러 데려다 놓고 2학년 애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줬어요. 3학년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2학년도 지금부터 상담할 거니까 신청서 써가지고 가지고 와! 그때 3학년 애들이 아이를 가지고 왜 제대를 해주세요? 우리랑 똑같이 고생해야지. 그래서 내가 3학년 미안하지만 얘네는 진짜 어쩔 수 없어. 올해부터니까 그냥 그래야지. 얘네는 미리 해야 돼. 했는데 실제 저한테 그거 상담받은 친구가 아직 한 10명이 안 돼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2학기 때는 저도 11월 달까지는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상담을 제가 주도를 할 수는 없고 해서 재원생들은 제가 다른 대책을 마련했고요. 올해 입시가 끝나는 11월 끝나자마자 2학년들은 바로 1, 2학년 동시에 그냥 상담 다 잡아서 시작할 겁니다. 자,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 특히 1, 2학년
저희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9월 13일 토요일 1시부터 3시 사이에 일단은 이걸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그날 봐서 참여자가 없으면 다시 후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한테 생기부가 왜 중요하고 얼마큼 중요한지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활동을 참여해야 되는지 일단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을 했을 때 1대1로 다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것들이 상담 진정서는 안 내요. 어머니들도 사실 생기부 중요성을 아직까지 피부를 못 느끼시니까 뭐 하든가 말든가 하세요. 솔직히. 왜 제가 속하죠? 제 자신이 아닌데.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학생들 데리고 생기부 항목 하나하나 요목조목해서 네 인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수업을 할 겁니다. 제 학생들 데리고 할 거고 이때 만약에 참여자가 많이 없으면 뭐 충분히 잡아야겠죠. 생기부 단기 특강을 제출합니다. 아마 이거 하시는 데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뭐 대치나 분당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안내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생기부 컨설팅. 생기부를 제출하시면 최소한 3, 4일 전에 제출하시고 제가 그 생기부를 3, 4일 동안 뜯어봅니다. 다 샅샅이 분해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애의 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밖에 보시면 아까 샘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가고 싶은 학교와 과정 잡고 직업과 학과 정보에 대해 탑재를 한 다음에 그 학생이 생기부를 다 뒤져가지고 항목별, 수상, 출결,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다 항목별로 다 얘기해서 노선을 설정해주고 이 학생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실제 얘와 똑같은 학과를 가고 싶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에서 합격했는지 롤모델 스토리까지 샘플로 여러 개를 탑재해서 비교할 수 있게. 이거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회까지 가기 위해서 최소 4, 5년 동안의 계획을 추진해줍니다. 상담하신 분들 1시간 이내에 끝나신 분 없으시죠? 2시간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 저 이거 상담 준비하려고 3일 밤을 새는 거고요. 그분하고 학생하고 딱 그분만 모셔놓고 1시간에서 2시간까지 끝나가고 그렇게 올해 중3까지 해가지고 현재 70명 한번 끝냈습니다. 중1도 해야 돼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이거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학생 어머니가 하고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니까 친구한테 야 가봐 정상에서 그런 것도 해줘. 오셔가지고 뭐 제 학생 어머니가 추천해가지고 보존되는데 비지원생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또 소개받아서 해드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나씩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접수가 들어오는데 입시를 해야 돼가지고 일단 멈추고 있는데 어머니가 컴플레인 거셨죠. 그걸 왜 비지원생한테 해주냐. 우리만 해달라. 그래서 비지원생 알겠습니다. 모르겠으면 교육자 말인다고 요즘 어머니들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일단 내 새끼나 잘 챙기자 내 자신이나 잘 챙기자 죄송하지만 일단 그렇게 갈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하고 자 제가 별걸 다 합니다. 애들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요새 아침마다 설명해도 다니지만 한 달째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나왔습니다. 성격진단, 코칭, 심리검사, 라이센스. 애들 성격을 9가지로 분석해가지고 성격에 맞는 장단점과 대치의 메토리까지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다 따왔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 이거 가지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해서 하면 이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상담할 때 샘플링하려고 신규 학부모님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테스트했거든요. 아이 성향하고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 성향 딱 나오는데 성격적으로 그 말이 안 맞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러시죠? 너 이거지? 어떻게 하세요? 너무 좋아요. 왜? 서로 성격의 장단점을 알려주면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이 특히 상처가 되는구나. 이 사람의 용기를 불어넣을 때 어떤 말이 차라리 더 효과가 있구나. 내가 이런 걸 느낄 때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만 컨디션이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MBTI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테스트인데 이게 좀 더 정확한 거니까 최근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진행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체로 모았고 비슷한 성격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야 니네끼리 내 성격의 장단점을 찾아봐.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가 터져요. 그리고 다른 성격 애들끼리 서로 발표하자고 쟤네가 저렇구나. 우리 엄마도 저쪽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학부모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하고 내일은 이제 면접관 대기업 그 인사 담당자한테 받는 면접관 교육을 내일도 봐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대입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을 또 알면 또 더 큰 스케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참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써주신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상담받고서 써주셨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힘이 되고 저희 학원에도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한 80%까지 진행된 자료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단 재원생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드릴 거고요.
제가 욕을 먹어서 비지원생이 됐죠. 근데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저도 욕 안 먹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네이버나 카스나 근데 이제 강연을 들으시고 좋았다는 거를 적어주시면 욕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적어주시면 나 이런 데 올렸어요. 뭐 네이버에 안심하고 찾으시면 안산시 최대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아니면 본인 카스에 아니면 본인 블로그에 있으면 어쨌든 인스타그램 같은 거 올리시고 저 여기다 올렸어요 라고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 비지원생 같은 경우 그 주소지로 이제 다 자료집 만들어진 대로 9월 중순경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제 저희한테 고맙습니다 얘기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큰 칭찬이 힘이 될 거니까.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 합격생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합격생들이 와서 올해 지원할 애들한테 내가 기만기 어땠어라고 이제 설명해주고 멘토링해주고 개인적으로 연락처 주고받고 계속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저희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외고하고 이제 수원외고하고 금탕국제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원외고에 이제 어머니가 토요일날 끝나고 갔는데 월요일도 아침에 딱 이런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런 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격하면 모교와 학원에서 후배들한테 학교 소개를 하고 싶다고 했던데 딸이 바라던 일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하고 그렇게 찾아는 게 고맙고 아이들이 저렇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원래 사범대학 졸업했고 현직 교사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있지만 사실 학원은 강사로 해야지 선생님이라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욕심이 나면 애들한테 스승이 되버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왔으면 하는 거고 부탁드릴 거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애들을 바꾸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